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일교수법 제10강 아예 1권의 내용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음높이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보자의 학습을 돕기 위한 음높이의 개념, 음의 이름, 건반 매칭 방법, 초보자의 연주를 돕기 위한 음높이 식별 기준, 음높이 식별을 위한 선행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주 내용은 음표와 리듬에 관한 내용으로서 음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체계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점, 그래서 발생과 음표의 발생, 음표의 형태, 분류 명칭 등등 정리를 해봤었고요. 이등분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등분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박의 구별, 음가 카운트, 어, 박의 수를 음표별로 카운트를 할 것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마디 박자 이야기를 할 텐데 마디 안에서 박자에 또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등분 감각을 체화할 수 있도록 음표와 리듬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 리듬 같은 경우에도 음악적인 시간을 감각하는 것. 음, 어, 시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시간을 감각할 수 있다면 리듬 연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초심자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 각기 다른 박자 리듬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패턴을 악보상에서 인지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자동 출력화가 그러니까 체득, 학생들 각자가 그게 체득이 돼가지고 자동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좀 잘 만들어지는 그 시간, 어, 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 감각적 표현을 통한 리듬 구현, 정확한 리듬의 구현을 위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할 텐데, 이 반복적인 학습에는 시각을 활용하는 거, 눈으로 악보를 직접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운동 감각, 손가락 움직임으로 건반에 옮기는 거, 그다음에 건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청각으로 확인하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요소가 계속 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서 체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드렸던 자료인데요. 오늘 이제 사실 어, 음표가 있는 순간 음가와 음높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듀얼 태스크가 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요소가 동시에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잊지 않고 또 다른, 그러니까 두 가지 기둥, 어떤 음악의 아주 기초 공사에 필요한 두 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표는 하나이지만 음표라는 하나의 집이 사실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높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고 하나는 또 길이라는 기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X축, Y축으로 볼 수 있고, 음, 그래서 그래프 소개 해드린 부분이었고요. 높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Y축으로 나타나다 보니 라인이 상행 내지는 하행, 다시 상행 내지는 일정하게 유지, 뭐 이런 라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요 내용, 요 자료도 지난 시간에 자료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높이, 절대 음고, 즉 지정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절대 음고라는 거죠. 높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서 여기 잠깐 보고 갈게요. 높이 플러스 길이, 즉 음가,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동시적인 기록 자체가 음표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앞보상에서는. 음표를 그리는 순간 요거는 높이와 길이를 이 동시적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체계를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 그래서 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정 훈련을 통해서 잘 익히고 나면 쉬워지기도 하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을 하나의 요소에 담았기 때문에 익숙하게 되기까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두 가지 요소를 하나의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음높이의 개념, 소리의 높낮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의 일종이다. 이거는 우리가 공기라는 어떤 매질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이 매질 가운데 놓여 있고, 이 공기라는 매질 자체가, 어, 진동하는 성질이 있죠.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주어진 거죠. 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요. 그 모든 물체들은 이제 그 울림, 진동을 가지고 있고 그 진동을 어떠한 그 마주침으로 자극을 시켰을 때 이런 어떤 소리가 나죠. 그 소리라는 것은 결국 공기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진동수 에 따라서 높낮이로 들리고 그다음에 강도, 진폭에 따라서 강도, 소리가 크게 또는 작게 들리고 그다음에 그 사인 곡선의 형태, 불규칙적인지 규칙적인지에 따라서 특정한 음색으로 표현이 되고 또 배음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배음이 별로 없는 순음에 가까운 음이냐라고 했을 때도 또 음색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사람 목소리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그 나이가 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가다듬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나이를 얼마든지 먹더라도, 큰 어떤 음성적인 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음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음성의 음색이.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의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근데 몸무게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 성악 전공하신 분들은 몸무게에 따라서 미묘하게 음색이 달라지는 분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대도 같이 약간 두툼해지거나 얇아지거나 아니면 뭐 입 안에 음, 뭔가 입안도 두툼해. 아무튼, 예. 그래서 그 물리적인 변화량에 따라서 약간의 음색이 변하는 정도 아주 미묘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소위 성대를 갈아 끼우는 그런 일이 없는 한은 이제 음색이 유지가 된다는 게 참 다행이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강도라던가, 이제 음역. 음, 얼마나 고음까지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잘 성대가 가다듬어지고 잘 훈련이 되었을 때, 성악가가 뭐 그 아주 높은 옥타브 위의 소리까지 냈었다가 뭐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성대를 혹사시키면서 성대가 지쳐감에 따라서 뭐 조금 낼 수 있는 고음의 레인지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일은 있겠지만 그 음색이라는 것 자체는
어, 기본적으로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랑 비슷하게 악기별로 또 다르죠. 근데 악기는 사실 이제 관리를 잘 하면, 음,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악기 음색도, 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주 민감한 연주자들은 그래서 음색에 따라서 이제 악기 선택을 연주 홀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소리라는 현상 자체가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만하라는 뜻이겠죠? 짐이 난다는 것은. 어,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내가 소리가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기라는 매질 가운데 존재함으로써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정말 조용히 가만히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게 되죠. 억울할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진동수는 그래서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하는 어떤 그 물리적인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죠. 그 음악적 소리의 높낮이, 이거는 이제 그냥 소리의 높낮이, 일반적인 소리의 높낮이, 가 아닌 음악적 소리의 높낮이를 우리는 피치 네임, 이름 또는 뮤지컬 알파벳이라고 해서 음악 음속 또는 문자, 음악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문자, 음속으로 나타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국악에서는 우리 제가 음표 이야기할 때 했었나요? 어딘가에서 그 건반 이야기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오음 음계를 사용하는 국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리뷰를 하면서 12율 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돼가지고, 저도 뭐 옛날에 봤지만, 뭐,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겠죠? 국악을 워낙 띄엄띄엄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머나 12율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 세종대왕님과 우리 위대하신 절대음감이시잖아요, 세종대왕님이. 그래서 뭐 4분의 3음을 뭐 이렇게 그런 미분음을 듣고 악기를 고치라고 했다는 둥 뭐 이런 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현전의 학자들과 악학예법을 만드실 때 편종과 그 그 뭐죠? 편종과 그 대리석 있잖아요. 이게 쌍방향 소통이 되는 강의였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한테 혼나면서 이제, 아, 아무튼 편종과 그 대리석 모양으로 된 그것, 편 모시기. 그 악기를 개발을 할 당시에도 12율에 따라 그 양의 소리가 있고 음의 소리가 여섯 개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이제 옥타브 소리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악기를 만들었다고 다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리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 얘기 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양 음악에서 한 옥타브 단위를 고르게 울림 비율을 맞춰가면서 고르게 배열을 해봤을 때, 이거 최대로 쪼개면 12개까지, 쪼개지네라고 지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역시, 킹세종. 위험이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악적으로 어울리면서 어떠한 그 멜로디, 의미가 있는 음악적인 소리를 작곡하고 만들고 다양한 악기들로 같이 합주를 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12개 음 정도로 나누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그렇게 정립이 됐겠죠. 그러면 이것은 서양 음계에서 사용하는 12음 체계랑 똑같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서양 음악, 동양 음악, 물론 나눠지고, 뭐 역사와 발전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지만, 음, 좀 공통적인 발견이었던 거죠. 시대는 달랐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국악에도 12율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12음 체계,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12음 체계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제 국악 하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는, 어떤 그 민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민요 사물놀이, 이런 약간 그 민중들의 음악에 조금 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배운 기억에 의하면 그런 민요, 창작 동요, 전래 동요,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음,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12율명에 대해서도 막 달달 외우고 그랬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거는 기억이 안 나니까 내버려 두고. 음. 그래서 동요와 민요 위주로 배워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음 음계, 5개 음계로 되어, 오음 간격에, 어, 그 오음 음계로 되어 있는 그 음악들이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것만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었나 봐요. 어쨌든 12율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악에도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율명이 있죠. 그래서 12개의 율명이 있는 것이고, 서양 음악에서는 또 12개의 음에 따라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반음은 그 임시표로 처리를 하잖아요. 샵이나 플랫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흰 건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7개 음에다가 A, B, C, D를 붙여서 EFG까지 붙여서 7개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그 서양 음악의 그 옥타브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교육적으로 다시 가르칠 때 우리나라 말에 이제 알파벳인 거죠. 를 붙여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붙이는 것이고, 각 나라의 음소 알파벳들을 붙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계명상, 이탈리아 말로 된 도레미파솔라시라는 그 개 이름, 계명창을 병기 같이 표기해가지고 이름과 개 이름을 구분하기도 하고, 약간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각각의 높낮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음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음악적 소리의 높낮이 변화를 따라 그린 선이 선율. 이 선이 선회하다 할 때 그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도는. 이 뭔가 돈다는 것도 어떤 루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은 법률할 때 율. 그래서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길. 네, 그 길 이외에 다른 면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길이 있고 길이 아닌 다른 지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근데 계속 돌고 돌아 흘러가는 길 같은 것을 선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 라인이라고 하는 이 선율은 음악을 기억하게 만드는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억의 요소가 되며, 다양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악곡의 개성을 결정짓는 역할이다라고 제가 참고로 또 사용한 이, 이 두꺼운 책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멜로디 위주로. 그 멜로디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리듬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멜로디 안에 자연스럽게도 리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리듬은 멜로디의 특징을 결정짓는다면, 멜로디는 음악의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음높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진동수기 때문에 이 진동이라는 것은 진동의 길이. 여기서 고무줄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진폭, 고무줄이 흔들리는 그 폭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고무줄의 길이, 진동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 고무줄의 운동을 곡선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주파라고 하는 단위를 가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주파가 반복이 되면서 일정한 높낮이를 가진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 곡선이 단위 시간 안에 몇 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파 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이제 앰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앰프에 꽂으면 진폭이 더 막 확장이 되면서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넓은 회장이나 어떤 뭐 공연장 이런 데서 많은 스피커, 그 스피커가 아니라 그 앰프, 그죠? 진폭 확장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앰프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주파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 곡선이 그려지는 사이클, 이 사이클이 1초 단위 시간 안에 몇 번이나 사이클을 도느냐에 따라서 진동수가 결정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진동체의 길이, 진동의 길이, 진동체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귀에 들리려면 이 주파수 자체가 가청 주파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가청 주파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그 유튜브에 보시면 가청주파수 테스트하는 영상들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안 들리죠. 1부터 시작해서, 1Hz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 그래서 이어폰보다는 그냥 이어폰 사용을 권장할 수 없는, 왜냐면 이제 귀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청 주파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진동의 증폭, 진동을 증폭시킬 수 있고, 공명통의 매질과 크기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는 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죠. 진동을 전할 매질이 공기라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음이름은 건반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하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비교적 쉽게 구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죠. 옥타브 구조를 시각적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게끔 건반이라는 장치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파수들이 원래 있었고 옥타브 단위로 1대2의 비율을 이루는 어떤 그런 소리의 진동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했고 그러한 물리적인 성질을 건반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악기로 먼저 구현을 하려고 계속 연구를 한 끝에 나온 게 건반 체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의 세계, 소리의 구조,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연주를 했을 때도 잘 구현되게끔 일부러 고안해서 만든 장치가 건반이기 때문에, 이 건반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면, 이 12음 체계로 된 우리가 반음, 온음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들을 조화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음을 알고 싶으신 분들, 음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건반 체계를 알아두시면, 일단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건반 악기를 전공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 뭐, 당연한 얘기죠. 뮤지컬 알파벳은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 음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ABC, 가나다 이런 순서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은 아니고 옛날에 러시아 친구들, 러시아도 알파벳이 있는 거잖아요. A, B, C, D, E, F, G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알파벳 언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음.
그거에 따라서 개 이름을 읽는 그 뮤지컬 알파벳이 또 있겠죠. 각 나라마다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가나다로 사용을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사로 하고 있는 거고 어 그래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옥타브 기본 단위 세트는 건반 형태 및 위치의 매칭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건반을 만든 거다. 라는 말씀이고 반음, 온음, 하프 스텝, 올 스텝 이렇게 스텝으로 표현을 하죠. 걸음, 걸음. 그래서 레가토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개념으로 더 이용하시면 좋죠. 걸음걸이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요. 걷기. 레가토 얘기가 또 나중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 드려봤고요. 이 페이지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높이 이름,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시도, 라를 A로, 시작해서 A, B, C, D, F, G로 이렇게 7개로 사용을 하면서 사이사이의 검은 건반들, 반음 체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음에서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를 기준으로 플랫과 샵을 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조성 체계에서는 기능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더블샵, 더블 플랫까지 내추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성 안에서의 각 음의 기능에 따라서 플랫이 될지 샵이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정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건반 매칭. 그래서 요 자료는 처음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가운데도라고 하죠. 미들씨. 요거는 이제 바이엘 1권 가르칠 때 제가 그 자세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반가웠어요. 피아노 건반에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뭔가 어딘가에 나와 있었는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어쨌든 그 피아노 건반의 중앙에 자리한 C4를 가운데 도라고도 부른다. 미들 C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가운데 도는 건반에 안녕하세요. 가운데 도는 건반에서도 가운데에 있고 높은 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 가운데에 있어서 가운데 도라고 가운데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도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을 그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음높이에 대한 감각, 가운데 위치에 대한 감각을 계속 키워주시는 게 좋죠. 항상 신체 동작과 관련시켜 주시면 초심자 친구들이 훨씬 기억을 잘 한답니다. 음, 일단은 88개 건반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A0, B0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A1 아니야 이랬다가 그렇게 되면 이게 A4 이게 만약에 A1이 되면 이건 A5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440이어야 되는데 이 위치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C1을 기준으로 이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 건반 흰 건반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0, B0라고 표기를 하고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였죠. C1부터 시작해서 B1까지가 하나의 옥타브 세트, C2부터 B2까지 두 번째 옥타브 세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창을 위한 개명 창명에는 굳이 옥타브 위치 표기까지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히나 이제 조율, 예전에 말씀드렸던 조율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음악 전문가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위치 이름을 먼저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의 순서 몇 번째 옥타브인지 숫자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파수로 따졌을 때는 모든 건반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브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서로 다른 높이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흰 건반의 개수가 52개죠. 7개의 세트가 있어요. 1, 2, 3, 4, 5, 6, 7까지. 그래서 B7까지 있는 것이고, B7 위에 CA, C 하나 따로 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더하면 52개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 흰 것만 세고 검은 것만 건반 세는 거
얘기했었나요? 바에 1번 들어갔을 때 음반을 세워보자 이거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나? 음. 첫 시간에 피아노 소개하면서 건반 세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심자분들의 어떤 카운팅 능력이라든지 숫자를 다루는 거, 그다음에 시각적인 인지를 또 그 숫자인지로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건반의 위치를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는지 두 개씩 세 개씩 검은 건반 세트, 심지어 옥타브 세트도 구분해내는 친구들이 있고 C라는 또는 A라는 하나씩을 랜덤하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보통 C 아니면 F가 되죠. 검은 것만 두 개 밑에 C, 그다음에 검은 것만 세 개 밑에 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랑 파를 도부터 먼저 몇 개인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곧잘 찾아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초심자 친구들의 반응을 볼 겸, 건반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시킬 겸, 악기 소개할 때 그런 게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혹시 안 드렸을까 봐 간략하게 휙 넘어가 봤고요. 자, 그래서 음높이 식별 기준 해서 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음높이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가운데 도, 그러니까 건반의 위치를 소개를 하면서 가운데 도의 개념, 가운데 도는 아까 말했듯이 큰 보표에서도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사이 정중앙에 위치함으로 연유된 이름이기도 하고, 피아노 건반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기도 해서, 요거를 강조해서 가운데 위치 하면서 건반의 가운데 위치에 본인의 배꼽을 맞춰서 앉도록 하고, 가운데 도를 찾을 수 있게끔, 요렇게. 가운데라는 위치는 건반의 개수가 이렇게 더 잘리든 더 많이 생기든 간에, 요거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라는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건반을 만들 때 여기 A0부터 뭐 C5까지 있는 건반은 없잖아요. 있나요, 혹시?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건반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죠. 오르간의 경우에는 이제 스탑으로 뭐 음역을 아예 조정해 버리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고 예를 들면 C2부터 뭐 여기서 한 옥타브 날린다고 하면 여기서 한 옥타브 날려서 C2부터 C7까지 있는 건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 끝을 자르는 식으로 해서 건반 개수를 맞추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건반 개수가 적더라도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개수를 맞추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 위치를 인식시켜 주시는 게, 어,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자료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첨삭을 해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미솔시 레파라도. 3도 간격으로 도가 줄에 있으면 줄줄줄줄이 되는 거고, 도가 줄에 있으니까 레는 칸에 있겠죠. 그래서 칸칸칸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미솔시 레파라 도의 반복이잖아요. 도미솔시 다음에 레가 오니까. 그래서 줄줄줄줄줄줄줄줄이 오니까 레파라도 다음에 미솔시가 올 때는 칸칸칸칸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초심자 친구들에게 잘 설명이 되면서 이제 그 연주까지 연결이 된 기초 교재의 예시가 알프레드 교재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왜냐면 가운데 그다음에 그냥 바이엘 교재에서도 3권 이후, 에 어느 부분에는 나와 있죠. 이제 바장조 배우기 전에 파의 자리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아니면은 뭐 새로 갑툭튀를 했던 그래서 도레미파솔과 도시라솔파를 가르치면서 중앙 뭐 가운데 도의 자리라고 해서 요렇게
도레미파솔 도시라솔파를 한번 알려주고 거기에 시 플랫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바장조 음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면서 소개가 되는데 가온도의 자리가. 근데 사실은 알프레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낮은 음자리표 소개가 나올 때부터 도시라솔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 솔에서 끝나게 해서 높은 음자리표 두 번째 줄 솔의 자리 G 클래프를 소개를 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시라 솔파 F 클래프를 소개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운데도의 위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운데도라는 것이 오른손이 1번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손가락으로든 누를 수 있다는 거. 하면서 일단 음높이 개념부터 가르치고 줄칸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손의 자리를 나눠서 가게끔 요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알프레드 교재는. 근데 바이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 이름 위주로 가죠. 도레미파솔. 그래서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겠지만, 어, 1번으로 누르면 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레를 1번으로 치면서도 도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저부터 그런 사례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지금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개 이름이 손가락 번호에 완전히 붙어 버릴 것 같은 관찰이 되면 바로 스위치를 시키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일부러 2번이나 3번 손가락으로 도를 연주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나중에 연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카토 손가락 핑거링 체인지를 할 때 배우긴 할 거라서 그걸 좀 약간 미리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이제 최대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런 이게 잘못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처음에 한두 시간, 한 두세 시간 도레미파솔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를 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손쓸 수 없이 바로 붙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조금 손의 포지션을 옮기면서 상대음감, 음, 을 키워주시면, 그러니까 조성 음악, 그러니까 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개 이름을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음, 뭐라고 하죠? 이론책에서 이동도법이라고 하죠? 고정도법이 있고 이동도법.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교재들이 아직도 있긴 한데, 어, 결국에는 이제 조성에 따른 개 이름 이동인 거죠. 그래서 D 메이저 에서는 레가 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장조를 처음에 가르칠 때 사장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솔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의 자리를 헷갈려하는 친구에게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도레미파솔이 붙어버린 친구에게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솔라시도레라는 악보를 보면서 칠 때도 도레미파솔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돼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친구들이 거의 혼란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왜냐면 1번으로 치고 있으니까 도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하니. 심지어 선생님이 옆에서 도미, 솔미, 솔시레 시를 치고 있는데 도미, 솔미처럼 치면 돼라고 알려줘 버리니까. 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쉽게 치죠. 사실은 솔이야, 우리 알지? 근데, 여기서 저도 도미, 솔미 소리가 나네 하면서 상대 음감을 아예 가르쳐 버려요. 그게 사장조 다음에 과장조 다음에 라장조 다음에 가장조 이렇게 점점 누적이 되면서 조성이 변해갈 때 상대방감을 자연스럽게 치는 동시에 이게 희석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마 머릿속으로는 무의식 중에 1번으로 치면 도라고 기억이 될지라도 이게 다른 의미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연주는 훨씬 더 걸림돌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지금은 상대음감은, 그리고 사실은 상대음감이 더 진화된 형태라는 거 아시죠? 음, 절대음감은 진화가 덜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대음감으로 이동도법을 병용해서 가르쳐 보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어,
그 연주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인지적으로는 투트랙이 생겨가지고,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격가지로 말씀을 드려봤고, 요거는 지금 제가 또 한참 돌아갔다 왔는데, 마킹을 한 이유가 그 기준을 높이를 식별하는 기준을 마련을 할 때, 음, 항상 저는 이제 친구들이 악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선생님, 이 음 뭐예요? 이거 개 이름 뭐예요?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개 이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개 이름이 뭔지 바로 안 알려주죠. 그거 솔이잖아. 솔 치면 돼. 이거.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어디 솔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높은 솔인지 낮은 솔인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가르쳐 주기 전에 기준음들을 알려주죠.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음들이, 어, 이렇게 중간중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도,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 큰 보표 사이 가운데 땅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도토리 도로 알려주고, 음, 도 위에 레, 도 밑에 시 하면서, 이거 지금 예뻐요. 이거 되나? 오, 뭔가 하면서 요즘 흰색 이런, 네, 뭐죠? 이거? 어, 나에게 너무 그냥 다시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아닌데. 예, 미리 해보고 올 걸.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그치? 어, 어라, 미안해요. 어라, 어, 그리기. 어, 이렇게 해서, 이런. 네, 포기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어, 이 레를 알려줄 때, 낮은 음자리표에서 레를 그리면 이 덧줄 하나 위에 레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높은 음자리표에서 시를 그리면 이 가운데도 덧줄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밑에 시로, 매달린 시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제공을 하면서 이제 기준음을 알려주고 나중에 배울 거지만, 사실은 요런 거야 라면서 항상 미리 예습을 던지잖아요. 예습거리를. 어,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오른손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 보표에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 레를 덧줄을 사용해서 위에 올려놓을 때는 왼손이 이 레라는 건반을 눌러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덧줄을 사용해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미리 던져놓고. 그래서 요 기준. 그 다음에 가운데 돌을 중심으로 칸칸칸으로 가죠. 여기 점을 찍어놨는데 칸칸칸 대칭으로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칸칸칸 세 번째 칸에 도가 있고요. 이 친구도 보표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층을 세기 때문에 두 번째 칸이긴 하지만 가운데 도에서 세 번 내려간 세 번째 칸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항상 대칭 개념으로 기준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통일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초심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칸칸칸 위에도가 되고 얘는 아래도가 되는 거죠. 솔파 미레도 세 번째 칸. 그래서 점점 도가 되는 거고 땡땡도 얘도 땡땡도가 되는 거고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레와 시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들 여기 가운데도 하나, 위에도, 그 다음에 낮은 도, 아래도, 대칭으로 세 번째 칸. 그 다음에 두 번 올라간 도라서 덧줄 두 개 위에 도. 두 번 내려간 도라서 덧줄 두 개 위에 도. 이렇게 되는 거죠. 덧줄 두 개를 쓴 친구들은 가운데 도에서 두 번 올라간 도랑 두 번 내려간 도. 두 번 올라갔기 때문에 덧줄 두 개, 두 번 내려갔기 때문에 덧줄 두 개. 이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솔 음자리표. 두 번째 줄 시작하는 지점, 솔이기 때문에 뾰족 올라온 여기. 마지막 끝부분 솔. 얘도 솔, 얘도 솔. 얘가 더 높은 솔, 얘는 가운데 솔. 낮은 음자리표, 파도가 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파도가 시작되는 네 번째 줄이 파, 파도가 끝나서 여기 매달린 마지막 물방울 파, 옥타브 차이 파인 거죠. 그래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음표 끝에, 이 보표 끝에 붙어 있는 이 동글뱅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는 솔이 되고 솔솔, 얘는 파가 되고 파파. 요 기준. 어, 세워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나 체르니 30번 나중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음표들이 요거죠. 나는 요렇게 생긴 이 우주선 도토리 도토리 이 우주선 친구는 당연히 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근데 걔 이름은 음높이는 어, 음표의 보표 안에서의 음표의 모양이 아니라 보표 안에서의 높낮이에 따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우주선 모양으로 생겼지만 높은 음자리 보표 위에 우주선이 떠 있으면 이 친구는 라가 되고 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 친구는 잠수함이 되죠. 우주선이 아니라. 그래서 도토리가 어, 가능하면 얘는 도토리, 가운데 있는 애는 도토리인 거고 땅에 떨어진 도토리로 통일을 하고 얘가 하늘 위에 떠 있으면 우주선이 되는 거고요. 우주선 라. 그다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잠수함 미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어,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줄칸을 계산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줄과 칸을 나중에 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줄과 칸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계산할 때 기준, 매번 우리가 도시락 솔파미래도 하나하나씩 세긴 힘드니까 요걸 기억하면 쉽게 셀 수 있어. 칸칸도, 칸칸도, 위에도, 아래도, 덧줄 두 개 위에도, 덧줄 두 개 아래도. 그 다음에 쏠쏠, 파파. 요 정도. 음.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칸칸칸칸 도미솔씨 칸칸칸칸 줄줄줄줄 레파라도가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높이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수시로 알려줘야 되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매번 알려주는 수고를 더 할수록 이제 우리 초심자 분들이 발전하는 거고요. 점점 질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하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면 되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건반에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를 드렸던 레가토 터치 익히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왜 이게 필요하냐? 건반에 손가락을 붙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다음 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떼잖아요. 간 거예요, 이미. 돈은 어디로 갔어? 어, 도 누르고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음의 라인을 봐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올라가는 것과 이 1번 다음에 2라는 서수, 두 번째 서수가 이 동작이 연결되는 거를 눈으로는 악보상에 올라간 것처럼 표기된 근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실 요즘 친구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엄청 이 시각 악보로 높낮이 보는 거를 라인을 그려주시면서 이게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의 그 개념 설명부터 해주셔야 돼요. 요즘 친구들은.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수의 100명이면 한두 명 제외하고는 제가 예전에는 10명이면 한 5명 이렇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명이면 1명? 나머지 9명 친구들은 정말 예외 없이 다 다시 알려줘야 돼요. 올라간다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를 이, 그 선생님이 알려주고 마치 얘는 얘는 물컵이라고 해라고 물컵, 얘 이름은 물컵이야. 이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되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되는 이런 소리는 올라가는 소리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 안 돼요. 그거를 사전에 알고 오는 친구들은 정말 10명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 될까 말까.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에 대한 추측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뤄야 될 결과 현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원인을 알아도 제거를 할 수도 없고 당면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을 알려주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댈 곳을 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음, 뭐 가운데 도면 가운데 도를 먼저 1번으로 누른 상태에서 도에서 레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봐봐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올라가 있는 친구야라고 라인을 그려주시면서 그 올라가 있는 것을 서수적으로 두 번째 손가락,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을 했으니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 다음 서수적으로 다음 손가락으로 눌러야 된다는 그 신체 동작까지 연결 직접 시켜주셔야지만 이게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레가토 터치를 하면서 돼야지 손을 건반에서 떼버린 다음에는 다시 도부터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은 건반끼리 먼저 두 개, 세 개씩 누를 때부터 건반은 원래 기본적으로 레가토로 연결해서 치는 거야, 걸으면서 치는 거야라고 터치를 알려주시고 흰 것만 배울 때쯤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훈련을 하면서 레가토 터치로 훈련을 해야 이게 연속성, 운동의 연속성과 함께 느껴져야 이 라인이 그려지고 연결이 되고 그룹으로 인지가 되지 멜로디 라인, 프레이즈가 인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음 끝 다 없어져 버려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로엔 라스트 선생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레가토 터치로 가르친다. 처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레가토 터치 이 선생님들이 우선순위 우리 그 학습의 위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레가토라는 설명 자체가 이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한음씩 레가토 표시도 없고 하니 그냥 한음씩 누르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그 상태로 1권, 2권 중반 뭐 초중반까지 가게 되면 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일단. 처음부터 레가토 터치를 알려주면 그 잘 하거든요. 초심자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레가토 터치를 유지한 상태로 라인을 배운다. 요거를 선생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시면 의외로, 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돼요. 저의 경험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중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일찍 하면 할수록 좋아요. 효율이 좋아요. 어, 그렇게 돼야지만 눈으로 이거를 세모이 운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새가 물 마시는 운동을. 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건반을 손으로 가리지 않아도 친구들이 눈으로 악보를 보면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죠.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 서술로 가는 거예요. 어.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 위로 가는 그 손가락. 여기서 이제 왼손은 이제 명목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요거 연습 1, 2, 3, 4, 뭐 1, 2, 3, 4, 5 도레미파솔 이렇게 했을 때 개명창으로 하면서 또 훈련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방향대로 올라가는 건 오른쪽 방향 이렇게 만져주시고 왼손 헷갈리는 친구들 이게 지금 왼손으로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오른손으로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 이렇게
손등 위에서 손가락 순서로 만져주시면 또 금방 됩니다. 그래서 손끝의 촉각으로 어떤 손에 어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고 있는지를 느껴야 돼요. 근데 손을 떼는 순간 그 느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손가락은 최소한 손에 붙인 상태로. 그래서 쉼표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건반에서 손을 뗀다는 거는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손에 어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그 다음 음을 보면서 내가 아래로 갈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계속 기준이 어떤 한 음이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시각은 악보 읽기 집중, 현재 누르고 있는 다음에 누를 음을 악보상 위치로 파악하고, 동시에 청각은 소리 듣기 집중, 현재 울리고 있는 음이 있어야 그 다음 음이랑 비교를 하죠. 현재 누른 음이 이미 사라지고, 건반에서 손을 떼는 즉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음을 누르면 그건 그냥 그 다음 음인 거죠. 항상 음은 상대적이잖아요. 음악은 상대적인 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대적인 거죠. 심리적인 차원, 음향적인 차원. 높낮이도 물론 기준은 있어야 거기서 올라갔는지, 거기서 내려갔는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을 움직여서 귀로 들으면서 그 세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가야지만 이 라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귀로 비교적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게 점점 인지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실제로 올라갔네라고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너무 신기하게도. 음, 그걸 배워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올라가는 소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어라는 걸 명사를 알려주듯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저의 이제 추측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쿠스틱한 소리를 들었던 세상에서 디지털화가 나중에 됐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반대죠. 모든 소리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어쿠스틱 소리를 나중에 듣잖아요. 나중에 배우잖아요. 악기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몰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 높이를 시각과 청각으로 파악하며 돋보음이 연주하기 위한 선행 과제, 건반에 손끝을 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스텝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손끝이 건반에서 떨어지고 나면 높이와 건반 위치 매칭을 위해 세모의 운동을 눈으로 다 봐야 되고, 내가 아까 어디 쳤었더라? 소용이 없죠. 이미 손을 뗐는데, 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마디 연결, 프레이즈 연결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발 가능하면 처음부터 레가토 하시면 좋다는 거. 시청각 감각의 흐름이 끊어진다. 이것 때문에 다시 확인,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들어야 되고. 음, 인지학습 훈련의 효율이 그래서 낮아진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생겨요. 음. 결과적으로 선율 연주가 아닌 버튼 누르기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한음 띠끝 띠끝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음이 있어야 그 다음 음이 있는 거죠. 그 전과 그 다음이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의미가. 강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끝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초보자의 학습과 연주, 시각적 인지,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세부 내용이 다르겠죠. 왼쪽으로 왼 내려가요. 올라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그래서 오른쪽 건반, 오른쪽 건반, 오른쪽 건반, 올라가는 건반, 내려가요. 왼쪽 내려가, 왼쪽, 왼쪽 만져주면서 왼쪽, 왼쪽, 왼쪽 내려가요. 이렇게 목소리도 같이 내려가요. 대명창, 음이름 알려주셔야 되고. 음. 음이름은 이제 ABCD, FG 그 처음에 건반 셀 때 얘가 영어로는 A 건반이야. 제일 처음에 있어서.
제일 낮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걔를 A로 정했어. 그래서 라가 A가 된 거야. 이렇게. 요거에 이제 관심 가진 친구들한테는 이제 개 이름 읽어주실 때 이름도 병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운동 감각 전환면에 있어서도 신체 활동 전모, 스케이트 타기 팔동작 이거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올라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예, 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춤추기 팔 동작 마찬가지로 짠, 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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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아이들 양팔을 잡고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음악 클러스터 연주. 어, 근데 신체 터치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아시죠? 잠깐 선생님이 잡아볼게 말로 공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말하지 않고 갑자기 톡톡 잡고 팍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음역 클러스터 연주는 뭐냐면 이제 올라가요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뒤에서 팔을 잡고 올라가요 건반 양손으로 올라가면서 꽝꽝 이렇게 그다음에 내려가요 할 때 내려가요 이렇게 장난치듯이 건반을 클러스터로 누르면서 음역을 오가는 연습하고 올라가요 내려가요 개념 매칭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파도 치는 바닷가 도토리 화석 찾아 내려가기 잠수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소나무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이제 우주선이 되는 라 친구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나중이라기보다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동화로 음,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속 구상은 하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거 네. 저작권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청각적 확인, 건반 가리고 연주하기, 플러스 개명창 해주시고 교사 모델링 연주에 맞추기. 교사가 먼저 개명창을 하면서 쳤을 때 옆에서 초심자 친구가 따라서 치면서 청각적으로 확인하기. 그때 시선은 악보의 고정, 계속 유지. 그래서 동영상 녹화와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청각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본인 자세 확인하면서 시선을 악보에 고정.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린 내용의 믹스 내용이고요. 그래서 피아노가 생긴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높은 음과 낮은 음의 개념은, 높이의 개념은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악기가 클수록 길수록, 현이 길수록, 두꺼울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짧고 가느다라서 높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그랜드 피아노, 놓고 내지는 업라이트 뚜껑을 열었을 때 뭐 이렇게 현의 길이가 또 보일 수 있는데 뚜껑을 많이 열어야 돼서 업라이트는 전면부를 열어야 되잖아요. 현을 보려면. 아무튼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환경이 이제 가장 적합하긴 하지만 없어도 뭐 그림 자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라는 것을 초반에 악기 소개할 때부터 높이 개념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높이를 일단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씀드렸고 높이 플러스 음가 복합 내용 결합 상징이 있다는 점 기보책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각, 운동, 청각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분음표라는 음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한박을 구현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얘 개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개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2번 손가락은 솔라시도레에서 라를 치고 있는 자기의 2번 손가락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번으로 쳤기 때문에 얘가 라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갑자기 잠깐 제대로 정답을 바로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일단 이번 손가락으로 라를 쳤잖아요. 솔의 자리에서. 어. 그랬으면 이 친구는 잘한 거예요. 이게 라라는 사실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서, 아, 내가 지금 도레미파솔 도의 자리가 아니라 솔의 자리에서 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이름은 라가 되겠구나. 마침 악보를 보니, 새삼스럽게 악보를 보니, 두 번째 줄 솔 기준으로 하나 올라간 칸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친구를 친 걸 보니 얘가 라가 맞구나. 이 사고는 이러한 사고 체계의 어떤 계산을 통한 라라는 개 이름 정답은 나중에 나와도 된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음을 구현하는 것. 그래서 음이 구현이 됐으면 일단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게 개 이름이 뭔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절대음감 선생님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듣는 순간 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류예요. 선생님들은 듣는 순간 아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솔직히. 악보 보고 계산해서 절대음감 선생님들. 솔직히. 그냥 들었을 때 란 줄 아니까라. 라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개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절대음감도 없고 상대음감도 온전치 않은 저 같은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훈련을 통해서 모든 악보의 위치를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지금 초심자 친구, 어린이들, 성인 노인분들은 어, 무의식 중에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 라를 맞춰서 잘 친 거라고요. 그것만 해도 엄청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라로 치셨어요? 이렇게 이건 너무 괴로운 질문이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몸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라라는 정답을 누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걸 제대로 연주를 한 몸을 칭찬을 해줘야죠. 음. 그게 란지도 모르고 라를 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너무 괴로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라라는 거는 기준음을 찾고 계산을 하면 나와요. 시간이 걸릴 뿐. 음.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 어, 그 각자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왜냐면 그게 나중에 조성음악으로 가잖아요? 조성음악에서 예를 들어서 뭐 B플랫 메이저라고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B 플랫이 뭐 F가 중간에 나올 그게 개 이름을 알고 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과연 작품 가운데서? 이게 화성어로서 기능하면서 그 다음 사운드랑 어울리면서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 음악적인 의미는 그 하나하나의 음이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넓게 크게 보시고 우리의 큰 목표. 어쨌든 음이 구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시간을 들이면 그 명칭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인지적인 것에 너무 스트레스 주시면 우리 초심자 분들 빨리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음의 구현이 우선일 수 있다는 점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연주, 음의 높낮이를 악보상에서 시각적으로 읽고 건반의 아래, 가운데, 위, 위치를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느낌과 감각의 경험을 누적해 나가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 음이 어떤 음인지, 개 이름이 뭔지, 어떤 리듬인지도 모르지만 악보를 통해서 또는 들었을 때 건반에서 위치랑 매칭이 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음악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음, 거기까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저게 뭐냐면 설명도 필요한 거고요. 그 설명들은 나중에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음, 물론 그 밑거름이 되는 거지만, 밑거름으로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계 순서를 선생님들이 잘 정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학생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방식의 모델링을 여러 종류 활용해서 꾸준하게 지도를 하면서 학생이 학생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을 구현해내는 훈습이 되도록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구별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들을 도울 방법. 소리 구별을 인지시켜야 되고 이름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음이 이동하는 거를 올라간다고 해. 이렇게 음이 이동하는 거를 내려가는 걸로 우리는 표현하기로 했어. 알려주셔야 되고요. 악기 크기, 길이, 소리, 인지, 매칭. 시켜주셔야 되고, 악보의 상하 위치를 건반상 우자 위치에 매치하는 어려움, 이런 친구들이죠.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악보를 눕히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한 두어 번 해주시면, 또 곧잘, 그때의 위기, 그때의 약간의 혼란에서 또 빨리 벗어날 수 있어서, 다음 혼란이 오면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있는 악보를, 이게 근데 지금 카메라 방향에 맞게 잘 돼요. 어, 이렇게 90도 세워서 보여주시면 이 올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시켰으니까 좌우로 바뀌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라고 몇 번 보여주시면 이제 바이엘 악보는 단순하기 때문에 큰, 그, 큰 활자로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90도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세워서 보여주시면 꾸준히 보여주시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다양한 매체 자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 음높이는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이며 매체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다른 음높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기보 체계에서의 음높이, 보표상 위치와 악기의 크기, 길이, 위치에 대응되는 음높이들, 높낮이 매칭, 악기 크기, 위치 조절 테크닉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를 우리가 실현할 때 조절하는 거죠. 음이름, 옥타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7개의 음이름을 기본으로 반음 사용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음높이 인지와 연주를 위한 선행 체크리스트, 입출력 신속화를 위한 역할 분담, 시각은 악보, 청각은 소리, 집중, 비교, 소리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합쳐졌는지, 동일한지, 반복인지, 그다음에 운동은 건반을 누르는데 집중해서 레가토 터치가 요 많은 입출력 신속화의 효율성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레가토 터치 제안 드렸고요. 참고문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일곱 번째 바이엘 1권의 내용으로는 일곱 번째고 강의 회차로는 11회차가 되겠네요. 각자 세로 줄 마디 같은 내용이죠. 결국 이제 숫자를 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5월 지금 좋은 계절 잘 즐기시길 바라고. 안녕.